플루타르크 영웅전. 시저. 한편 폼페이우스는 자기가 두 날개 중 하나 즉 우익을 맡고 도미티우스는 좌익을 맡고 중앙은 장인인 스피피오가 맡았다. 또 기병대를 전부 좌익에 배치시켜 적의 우익을 포위하여 총사령관인 가이사루 자신이 이끄는 부대를 완전히 섬멸하려는 작전이었다. 이렇게 많은 수의 기병이 일거에 공격을 가하면 아무리 두껍게 밀집된 중장 보병 부대라 할지라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어 적군은 전부 괴멸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장군이 돌격하라는 신호를 내리려고 하였을 때 폼페이우스는 갑자기 중장 보병에게 무기를 들고 수비 자세를 취하여 대열을 굳게 한 채 적이 두 창의 사정거리 안으로 몰려올 때까지 돌격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카이사르가 기록한 것을 보며 이 점에서도 폼페이우스는 큰 오산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군대란 전투 개시와 동시에 돌격을 감행한 쪽이 힘이 솟아나기 마련이고 또 적의 저항에 부딪혀야 공격을 감행한 쪽 병사들의 용맹심이 타오르게 되는 법이라는 것을 폼페이우스는 모르고 있었다고 평하고 있다. 한편 카이사르 자신은 밀집 부대를 동원하려고 벌써 행동을 개시하고 있었는데 맨 먼저 그의 눈에 띈 것은 백부장 중에서도 자기에게 늘 충성심을 보이고 전쟁 경험이 많은 대장 하나가 부하들을 격려하여 용감하게 돌격해 나가는 모습이었다. 카이사르는 그 사나이의 이름을 부르며 카이우스, 크라시니우스, 어때? 아군의 사기는 어때? 하고 물었다. 크라시니우스는 오른손을 높이 쳐들고 외쳤다. 장군님, 우리 쪽의 눈부신 승리입니다. 오늘이야말로 저는 살아남든지 죽든지 간에 장군님의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부하 병사 120명을 이끌고서 맨 앞에 서서 곧장 적에게로 돌진해 갔다. 그리고는 적의 최전방을 돌파하고 계속 적을 마구 무찌르며 돌격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으나 마침내 적의 일격을 받고야 말았다. 적의 칼이 카이우스 크라시니우스의 입에서 목덜미까지 뚫고 나갔던 것이다. 이렇듯 보병부대 중앙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을 때 폼페이우스의 기병대가 측면에서 위풍당당하게 나타나 카이사르의 우익을 포위하려고 그 부대를 전개시켰다. 그러나 적의 기병대가 채 공격해 오기 전에 카이사르의 배후에 감춰졌던 대대가 뛰어나왔다. 그들은 언제나처럼 투창을 던지지 않고 또 적에게 접근해도 허벅다리나 종아리를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창을 적의 얼굴 앞으로 바짝 치켜 들고서 눈을 노리거나 얼굴을 사정없이 찌르려고 하였다. 이러한 공격 방식은 카이사르가 지시한 것이었다. 그것은 적병들이 전투에 서툴고 그다지 부상의 경험도 없는 젊은이들로서 그 청춘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만히 서서 얼굴에 부상을 입으려고 하지 않으며 현재 당하고 있는 위험도 무섭거니와 장래의 흉터가 더 무서워 도망을 치고 말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그 예측이 전중하였다. 아래에서부터 불쑥 위로 치켜든 창을 참아내지 못하고 눈앞에 창끝을 직시할 용기도 없어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거나 머리를 손으로 감싸곤 하였다. 이렇듯 적의 기병은 혼란 상태에 빠져 뒤로라 도망을 치기 시작하여 가장 수치스럽기에 전 군을 괴멸의 함정으로 빠뜨리게 했다. 왜냐하면 이 기병대를 괴멸시킨 카이사르는 그 즉시로 보병대를 포기하고 그 배후에서 공격을 가하여 전멸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폼페이우스는 아군 기병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도주하는 것을 멀리 다른 쪽 날개에서 보고는 정신이 아찔하여 대폼페이우스라는 것도 깜쪽같이 있고 제정신을 신에게 빼앗긴 사람처럼 아무 말도 않고 그곳을 떠나 텐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거기 앉아서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으나 결국 전 군은 붕괴하고 적군이 성벽 앞에까지 밀어닥쳐 수비병과 싸움이 벌어졌다. 그때서야 폼페이우스는 제정신이 들어 그렇다면 이 진영에까지 왔단 말이냐 라는 한마디를 내뱉을 뿐이었다고 한다. 그는 전투용 장군 복장을 벗고 일개 촌부에 어울리는 초라한 옷으로 갈아입고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탈출했다.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군 진영 안으로 들어가 적병이 시체가 되어 땅 위에 나자빠져 있는 것과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한숨을 내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렇게 된 것도 이 사람들이 자초한 짓이니까 할 수 없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죽을 테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카이우스 카이사르라 할지라도 갖가지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둔 후에 만일 군대를 해산시켰다면 사형 선고를 받을 판국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그때 죽은 병사들의 대부분은 노예들로서 진영이 점령될 때에 살해된 것이며 로마 출신의 병사로서 전사한 자는 그 수가 6천을 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생포된 자의 대부분은 카이사르가 자기 군대에 편입시켰으며 많은 병사들은 죄를 용서해줬다. 그 안에는 브루투스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카이사르를 죽인 바로 그 장군입니다. 실은 이 브루투스가 눈에 띄지 않아 혹시 죽었나 하고 카이사르도 걱정하고 있었으나 무사히 구출되어 누군가가 그에게로 끌고 왔을 때에 카이사르도 매우 기뻐하였다고 한다. 이 전쟁의 승리를 암시하는 전조는 수많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트랄레스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 도시에 있는 승리의 여신의 신역에 카이사르의 소상이 서 있었는데 본시부터 그 주에 땅의 지반이 굳고 또 그 위에는 단단한 돌이 가득 깔려져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뚫고서 이 땅에서 초상의 대좌 옆으로 종려나무가 솟아올랐다는 것이다. 또 파두아시에서는 유명한 역사가 리비와 똑같이 이 도시의 시민이며 리비의 친구이기도 한 카이오스 코르넬리우스라는 세점으로 유명한 사람이 우연히 이날 세점을 치고 있었다. 리미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은 우선 전투의 시각을 알아보고는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지금이 곧 천하의 대사가 결정지어지려는 순간이며 양군은 전투세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였다. 얼마 후 새를 다시 조사해보고 나서 징후를 판단하자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카이사르, 당신의 승리요! 하고 뛰어오르며 외쳤다.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보고서 머리에서 화환을 벗어가지고 사실이 자기의 기술을 입증해주기까지 그것을 다시는 쓰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고 한다. 카이사르는 이 승리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데살리아인에게 자유를 주고 나서 폼페이우스를 추격했다. 그리고 아시아에 당도하자 신하, 수지가, 테오폼포스를 기쁘게 해주려는 뜻에서 크니두스, 인들에게 자유권을 부여하고 아시아의 전 주민에게 세금의 3분의 1을 면제해줬다. 또 그 후 폼페이우스가 살해된 직후 카이사르는 알렉산드리아에 상륙했다. 그리고 테오도투스가 폼페이우스의 머리를 갖다 바쳤을 때에는 외면하고 정시하지 않았으나 고인의 반지를 받고서는 눈물을 흘렸다. 이집트에서의 전쟁은 필요 불가결할 것이 아니라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서 카이사르는 불명예스럽고도 위험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사가들도 있다. 그런가 하면 한편 이집트 왕의 신하들, 특히 이집트의 최고 실력자였던 내시 포티누스가 꾸민 음모라고 비난하는 사가들도 있다. 이 포티누스라는 자는 바로 최근 폼페이우스를 죽이기도 하고 클레오파트라를 내쫓아버린 뒤 몰래 카이사르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이때부터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하여 주연을 베풀면서 밤을 보내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포티누스는 공공연히 카이사르로서는 참을 수 없는 태도를 취하고 카이사르에게 여러 가지로 화가 나는 모욕적인 인사와 행동을 취하였다. 그는 극히 질이 나쁜 오래된 양곡을 병사들에게 주고서 남이 거저주는 것이니까 참고 가만히 먹을 것이지 무슨 불평들이냐고 나무랐다. 또 연회 석상에서는 목재그릇과 질그릇만 쓰도록 하고 금식기와 음식기는 모두 카이사르가 빼앗아 갔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곤 하였다. 사실 현재 이집트 왕의 부왕이 카이사르에게 1,750만 드라크마라는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일부인 750만 드라크마를 이미 카이사르가 이 왕의 왕자들을 위하여 면제해줬다. 그러나 이때 군의 비용으로 1,000만 드라크마가 필요하니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포티누스는 카이사르에게 그것은 나중에 고맙다는 말과 함께 갚아드릴 테니
지금은 우선 이곳을 떠나서 좀 더 큰일을 하도록 하라고 그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자기는 이집트인의 권고는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어. 몰래 밀사를 보내어 국외로 쫓겨났던 클레오파트라를 불러들였다. 클레오파트라는 신복 중 시칠리아 사람 아폴로도루스 하나만을 데리고 작은 배를 타고 사방이 어두워진 때를 택하여 왕궁에 배를 대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람 눈을 피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친구 주머니 속으로 기어들어가 몸을 길게 뻗어누웠다. 그것을 아폴로도루스가 가죽끈으로 묶어서 어깨에다 메고 여러 분을 지나 카이사르에게로 가져갔다. 카이사르가 그녀의 포로가 된 것은 매혹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클레오파트라의 그 상투적인 술책 때문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그녀의 매혹적인 애교에 내세된 카이사르는 오빠인 현재의 왕과 그녀를 화해시켜 나라를 공동으로 통치시키게 하였다. 얼마 후 이 화해를 축하하기 위한 큰 연회가 벌어졌다. 그런데 카이사르의 전용 이발사 노예 하나가 있었는데 이 노예는 무슨 일이나 캐물어서 알아야만 하는 성격이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들으면서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아킬라스 장군과 내시 포티누스가 카이사르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노라고 소근거리는 소리를 엿들었다. 그리하여 카이사르는 사실을 추궁한 끝에 연회장 주위에 호위병을 배치해뒀다가 포티누스를 죽였다. 그러나 아킬라스는 군대 내로 도망쳐 들어가 카이사르를 격전 속으로 몰아넣었다. 카이사르는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그토록 큰 대도시에서 대군을 상대로 하여 싸워야만 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싸움은 치열하고 힘들었다. 이 전쟁에서는 첫째로 단수로 인하여 큰 고생을 당하였다. 적이 수로를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함대로부터 연락이 두절된 판이었으므로 할 수 없이 방어하여 위험을 모면하였지만 그 불이 조선소에 인하되어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마저 태워버렸다. 세 번째의 위험은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있는 파로스 섬에서 싸웠을 때의 일이었다. 카이사르는 방파제로부터 작은 배로 뛰어내려 싸우고 있는 부하들을 도우러 가는 도중 사방에서 그를 향하여 이집트 병사들이 달려들었으므로 자진하여 바닷속에 뛰어들어 헤엄쳐서 간신히 위험을 모면하였다. 이때 손에 많은 책을 들고 있었는데 창이 빗발같이 날아들고 바닷물이 목구멍으로 들어갔지만 책을 한 권도 버리지 않고 해면 위로 높이 쳐들고 헤엄을 쳐서 탈출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왕마자 음모에 가담하였으므로 카이사르는 그를 공격하여 승리를 거뒀다. 적군 중에는 전사한 자도 많았으며 왕 자신도 행발물명이 됐다. 그 후 카이사르는 이집트의 왕위에 오른 클레오파트라와 헤어져 시리아로 진군하였다. 클레오파트라는 뒤에 카이사르의 아들을 낳았는데 알렉산드리아의 사람들은 이 애를 카이사리온이라고 불렀다. 시리아에서 아시아로 침공하였을 때 카이사르는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다. 그의 부장인 도미티우스는 미트리다테스의 아들 파르나케스와 싸워 패전하고 소수의 패잔병을 이끌고 폰투스로부터 도망을 쳤다. 한편 파르나케스는 그 승리에 우쭐하여 비티니아와 카파도키아를 점령한 다음 소아르메니아라고 불려지는 지방에 군침을 흘리고는 그 지방의 왕과 제후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그 즉지 세 개의 군단을 이끌고 파르나케스 정벌을 위해 진군하여 젤라시 부근에서 재격전을 전개한 끝에 그를 폰투스에서 몰아내고 그 병력을 완전히 섬멸했다. 이 전투가 얼마나 격렬하고 그 승리가 얼마나 신속하였나 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그의 친구 마티우스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왔다, 보았다, 이겼다! 라는 세 마디의 간결한 내용이었다. 그 후 카이사르는 이탈리아로 건너가 다시 로마로 들어갔는데 그것은 그가 두 번째로 집정관의 임기가 끝나는 해에 해당된다. 하기야 그때까지는 이 관직에 1년 이상 앉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다음 해의 집정관에 임명됐다. 그런데 그 무렵 카이사르의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켜 한때 법무관을 지낸 바 있는 코니코니우스와 칼바라는 두 사람을 죽였을 때 이 병사들에게 가벼운 벌을 내리고 각자에게 각기 1,000 드라크마씩 나눠줬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땅도 많이 분배해줬다. 이 일로 해서 그는 비난을 받게 됐다. 그 밖에 또 카이사르가 비난을 받게 된 원인이 된 것은 돌라벨라의 미친 짓과 아만티우스의 탐욕과 안토니우스의 지독한 술버릇과
이 안토니우스가 폼페이우스의 자택을 사취하여 시설이 충분치 못하다고 하여 개축한 것 등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로마의 시민들은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카이사르로서도 그러한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고 또 바라는 바도 아니었지만 그저 정책적인 점을 생각할 때 그러한 사람들을 조력자로서 이용할 수밖에 다른 길이 없었던 것이다. 또 카토와 스키포피오 등은 파르살루스의 전쟁이 끝난 후 아프리카의 리비아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누미디아 왕 유바의 지원으로 상당한 수의 병력을 모아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그들을 정벌하려고 리비아로 건너갈 결심을 세웠다. 그는 도중에 시칠리아 섬으로 건너갔다. 자기 휘하의 장병들이 모두 이곳에 체류하여 휴양하고 싶다는 생각을 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박살을 바닷가로 쳤다. 그리고 순풍이 불기 시작하자 배에 올라 보병 3천, 기병 소수를 이끌고 출항하였다. 그러나 이들 병사들을 아프리카에 상륙시키고서 본대의 안부가 자꾸만 마음에 걸려 또다시 본대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봤다. 그러나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탁에 의하면 아프리카에서는 언제나 스키피오 집안이 승리를 거두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 신탁으로 해서 적군은 의기충천하다는 소문을 카이사르는 듣고 있었다. 그리하여 적장 스키피오를 놀리자는 생각에서였는지 아니면 전조를 근사하게 자기 것으로 하고자 하는 뜻에서였는지 전투 시에는 늘 자기 병사 중 남의 웃음거리가 되고 무시를 받던 아프리카누스 집안 출신인 스키피오 살루티아라고 하는 자를 사령관처럼 최전방에 내세웠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적에게 할 수 없이 가끔 도전하여 싸움을 자청해야 할 형편에 있었다. 할 수 없으리라는 말은 카이사르 측은 군량미도 부족하고 말먹이도 부족하여 하는 수 없이 해초의 소금기를 빼낸 것에 일종의 잡초를 감축격으로 약간 섞어서 말에게 먹이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누미디아 쪽이 번번이 질풍처럼 밀려와서는 이 지방을 점령하곤 하였기 때문이다. 어떤 때에는 카이사르의 기병들이 한가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면 아프리카인 하나가 나타나서 너무도 근사하게 피리를 불면서 춤을 췄다. 그러므로 말을 아이들에게 맡겨놓고 땅에 앉아 정신없이 구경하기 일쑤였다. 그때 적병인 벼랑간 밀려닥쳐 포위하고는 카이사르의 병사들을 마구 죽이고 나머지 병사들이 혼비백산 진영 속으로 쫓겨 들어가는 것을 추격하여 적병도 함께 진영 속으로 몰려 들어오곤 하였다. 그때 만일 카이사르와 그 뒤를 쫓아온 아시니우스 폴리오가 성벽으로부터 뛰어나와 병사들을 패주를 막지 않았다면 전쟁은 그것으로 종말을 고하였을 것이다. 또 어떤 때에는 다른 전투에서 백병전이 전개되어 적군이 우세하였을 때 그때 카이사르는 도망치려는 기수의 목덜미를 움켜잡고서 이놈아! 적은 저쪽에 있다! 하는 고함을 치며 돌려 세웠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스키피오는 이러한 전투에 의기양양하여 일거의 결전을 벌여 결정지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아프라니우스와 유바를 따로 조금 후방에다 배치해놓고는 자기는 타푸스스시 부근의 한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진영에다 보루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전투가 벌어졌을 때 공방양용으로 쓰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스키피오가 이 일에 골몰하고 있을 때 카이사르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빠른 속력으로 숲이 깊어서 적에게 들키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지대를 빠져나와 적의 일부를 포위하고 일부를 정면에서 공격하여 괴멸시켰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일격에 아프라니우스의 진지를 점령하고 다시 누미디아 군의 진지를 괴멸하고 유바는 도주하고 말았다. 이렇듯 불과 하루에 게다가 그 몇 분의 1에 단시간 내에 세 진지를 점령하고 적병 5만 명을 죽였으나 아군 병사의 전사자는 50명도 채 안 됐다. 그러나 다른 사가들에 의하면 카이사르는 이 전투에는 직접 참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군대를 전투 태세로 정돈시키고 있을 때 지병인 간질병이 발작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가까운 보루로 운반되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 안정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뒤 카이사르는 카토를 생포하고자 하는 명에 심했어
우티카로 진격했다. 카토는 이 도시를 지키고 있느라고 그 전투에는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본인이 자살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카이사르는 비탄에 젖어 마음이 착잡하기 짝이 없었다. 그 이유는 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반갑게 말하였다. 오, 카토여, 그대가 자살한 것은 원통하오. 그대는 내 용서를 받고 살아남기를 원통하게 생각하였으니까. 18.